자, 현대차 주가 전망 도와드릴게요. 현대차가 제가 현대모비스와의 수소 관련 사업 양수도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저 PBR 관련 대장주로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급등한 게 인상적인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게 기아가 PBR 1을 달성한 이후에 그 저항이 생기면서 추가 상승이 다소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그러면 기아와 현대차는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도 여기서 더 오르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지지점을 찾고 다시 반등하는 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냥 막 주가가 매일같이 이렇게 쭉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렇게 매일 몇 프로씩 성장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무 성장 없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빡 이렇게 크게 오르죠. 크게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 고비도 있고요.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코프로라진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은 이런 쪽에 있는 거고,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이런 쪽에 있는 거고, 또는 이런 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AI 반도체도 이런 쪽에 있거나 이런 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올해 내내 저는 AI 반도체하고 자동차, 특히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현대차는 지금 26만 1천원의 전 2월 13일 고점을 2월 19일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패턴은 이 23만 최근에 6천원, 5천원 이 라인을 다시 하회하고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3만 6천원에 일단은 1차 지지점이 있지만 거기를 한번 하회하는, 그러니까 23만원 내외, 23만원 내외에서 일단 지지점을 찾고 또 반등을 할 확률이 높은데요. 저는 23만원과 22만원, 21만원 이런 날 21만원까지 내릴 확률은 좀 적다고 보여지고, 이런 데서는 단기든 스윙이든 저는 현대차는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저 PBR 관련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저 PBR 관련주로만 오르는 종목보다 미국 익스포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사야 돼요. 글로벌 매출 확장, 그리고 ROE 영업이익률이 높아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현대차를 계속 좋게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저는 이제 현대차를 사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또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전기차 안 좋다고 본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은 가령 오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STI,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올랐는데, 이런 기업들이 오를 때 같은 특정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특정 이슈라는 건 뭐냐면은 STI, 인텍플러스 모두 다 글로벌 2차전지 업체 CESS 장비 수주 이런 STI 관련 이슈가 터졌는데, 사실은 이제 STI는 AI 반도체 관련 이슈로만 봐도 이 35,000원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눌림목이 생기면 매수해 봐도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2차전지 관련 사업부가 있습니다. 인텍플러스요. 그래서 인텍플러스는 제가 오늘 장중에 36,100원에서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제가 왜 갑자기 현대차 얘기하다가 너 왜 갑자기 인텍플러스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현대차하고 저는 이제 세방전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같이 보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차전지 관련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2차전지 관련 이슈가 왜 있어야 되냐, 최근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지금 85,000원인데요. 참고로 솔브레인 홀딩스는 제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11월 23일, 30일, 27일 전액 관련주로서 솔브레인 홀딩스를 1차 39,000원, 37,200원, 36,000원 이런 라인 계속 매수를 하라고 11월 23일, 27일 이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참고로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10월 말부터 계속 솔브레인 홀딩스를 매수하라고 했었고, 실제 솔브레인 홀딩스를 제가 매수하려고 한 시점이 10월 말, 10월 초, 10월 중순, 10월 말, 그리고 11월, 그리고 계속 11월 말 계속 이렇게 이 시점, 그러니까 35,000원과 3만원 이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전해액 관련주로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바닥권에서 올리는 게 특징이다. 제가 이제 35,000원, 3만원 부근에서 말씀드릴 때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2023년 10월에서 11월 사이요.
그러니까 지금 85,400원까지 오를 때 보면은 결국 전해액 관련주로 오른 겁니다. 솔브렌 홀딩스는.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양극재 관련주로는 돈을 벌 수가 좀 없을 것이다 얘기를 제가 했을 정도로 기존의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했듯이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은 너도 나도 사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명언에 뭐가 있냐, 구두 닦기가 주식을 사면은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구두 닦기가 주식을 샀더니 어떤 투자자는 주식을 다 팔았더니 바로 미국에서 대공황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대공황 사태가 공황 사태 벌어졌는데 그 이후에 그 구두 닦기는 당연히 돈을 다 잃었겠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계속 안 좋다고 몇 달 동안 얘기한 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지인은 아니고 저의 가족의 지인 중에 한 명이 에코프로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네가 사서 에코프로가 급락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구두 닦기가 주식을 사면 급락 나오듯이 한 번도 주식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냥 일반 어린 여성이 에코프로를 샀는데 어떻게 에코프로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식을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좋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현대차 올라가는 거 보세요, 솔브렌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하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인텍플러스라는 주식도 올라가는데요,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인텍플러스도 보셔야 되지만 저는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게 차라리 대박의 찬스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은 자료 속에서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그 많은 자료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저는 필터링만 한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장비, 전기차, 특히 M+, CIS, 대주전자재료, SKI 테크놀로지, 그죠? 이런 코스모신 소재도 실적이 좋아졌네요. 근데 원준, 결국에는 뭐예요? 2차 전지 장비 관련 회사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적이. 그렇죠?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CIS나 대주전자재료가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 그쵸? 그리고 뭐예요? 전고체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라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CNT 도전제 캐파 증설 규모 상향이다 해서 2023년 4분기 매출액이 240억, 영업이익은 45억, 영업이익률이요 19%예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영업이익률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이 2차전지 전기차 산업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면은요, 반드시 전기차 관련주 중에 이 에코프로 BM처럼 급등할 주식을 사셔야지. 이미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371억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1150억이 3800억 이렇게 10배 되는 동안 이 주식을 여기서 샀어야지. 지금 3800억 다 되고 나서 사면은 그쵸? 어닝이, 그쵸? 피크 치고 떨어집니다. 피크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 말 2022년 12월, 그러니까 2023년에 에코프로 BM을 산 사람도 돈을 벌었는데 그러실 수도 있지만 23년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오를 때 이 주식을 사는 게 돈을 버는 거지. 신고가 경시하면서 올라갈 때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저는 현대차가 신고가를 경시하면서 올라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29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대차가 맥스로 30만원을 간다고 해도 여기서 수익률이 20% 내외가 날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엄청나게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 주식 사지 말라며 그러는데, 그 관점에서는 나노신소재를 사면 안 되겠죠. 근데 나노신소재에 대한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을 분석을 해보면 영업이익이 4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3년 4분기가 이 정도인데요. 24년, 25년의 실적 예상치를 보면요, 25년은 영업이익이 68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CNC 중심 외형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초기 사이즈 기준 9,000톤, 폴란드가 5,000톤이고 이 공장은 2분기에 양산을 시작하고 다만 안정화 작업 및 인증 완료 본격 양산은 24년 하반기가 될 것입니다. 24년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고 2차 전지가 다 안 좋은 상황에 나노신 소재가 실적을 딱 발표하면은 나노신 소재를 삼성자산운용에서 2월 19일에 60만 맞죠? 제 눈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0만이면은 얼마입니까? 나노신 소재 10만 원입니다. 만 원이면요 10억이죠. 10만 원이면 100억이죠. 60만 원이면 600억입니다. 맞나요? 제가 이제 틀린 얘기를 하는 걸까봐 걱정이 돼요. 저는 이제 틀린 얘기를 하기 싫은데, 그죠? 제가 틀린 거라고 제가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제 저는 공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일체 제가 뭐 나노신 소재 꼭 사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노신 소재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인텔플러스를 먼저 공부하는 게 좋겠죠. 인텔플러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오르면서 사실 인텔플러스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10월 말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10월 26일에 빅데이터 클럽과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6,000원과 18,000원 매수, 여기서도 매수 관점, 여기서도 매수 34,000원까지 버텨라.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사실 AI 반도체로서 거래 시가총액 3천억인데 시가총액 5천억까지 기대감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이 여기서 이제 4천억을 넘어서는 순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45,000원 전후를 넘어가는 순간 버블이 AI 반도체에 조금씩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인텔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STI라든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오르는 그 순간이 6월하고 9월 사이였는데요. 그 순간에 인텔플러스도 같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 비즈니스가 있어요. 일단은 AI 반도체 관련해서 ADV, PKG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데 24년 사업 및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 24년 매출액은 인텔플러스가 131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배 가까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23억이 전망됩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텔플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도 있다. 그쵸?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AI 반도체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장비 쪽을 매수하시거나 그 전에 같은 경우도 제가 솔브레인 홀딩스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솔브레인 홀딩스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 11월 말에 집중적으로 매수한 기업인데 왜 좋다고 했었냐? 이게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리튬, 양극재 이거의 시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저는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 빅데이터 클럽에서는 YCCam 같은 경우 1월 30일에 교육을 시켜드렸는데요. YCCam 같은 경우 1월 30일 이때 제가 여기서 보시면은 13,500원, 12,500원 라인 매수를 해놓으면은 이거는 이제 수익이 날 확률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YCCam 같은 경우 제가 1월 30일에 교육했고 IMT 같은 경우도 2월 8일, 2월 9일에 이제 교육 종목인데 다시 한번 딱 찍어드렸어요. IMT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이런 종목은 내일 당장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는 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현대차와 같이 살만한 AI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같이 눈여겨봐야 될 이런 이제 CNT도 이거는 바로 급등할 종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내일 당장 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사실 이제 빅데이터 클럽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